사람과 사람 사이, 책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는 가까운 책방, 책방지기 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가까운 책방 유튜브 채널을 작년에 개설을 하고 거의 한 1년 정도 촬영을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책방을 이전하기도 했고 또 이전해서 이것저것 또 분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야 저희가 세 번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니까 뭔가 마음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들고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래픽 노블 계속해서 한 주에 한 권 정도 소개해드리고 또 좋은 책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촬영합니다. 저희 첫 번째 영상 그래픽 노블이란 무엇인가 보시면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픽 노블의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말에서 드러나지만 그래픽, 노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픽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림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블이라고 하면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래픽 노블에서 중요한 점 두 가지는 하나는 스토리의 완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림 작업, 그래서 그림이 어떤가 또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그래픽 노블이라고 제가 저희 가까운 책방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들은 스토리의 완결성을 가지고 그리고 스토리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화들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한 더불어서 그림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만화를 조금 쉬운 책,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그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텍스트가 적기 때문에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어서 그래픽 노블 혹은 만화는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금방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픽 노블이 어려운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차근차근 그림을 읽어가면서 또 텍스트를 통해서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픽 노블을 접해 가시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쥐를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로 사브리나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 우리나라 작가 정원 작가님의 올해의 미숙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올해의 미숙은 창비에서 나왔고요. 창비 만화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 한 권 나온 책입니다. 올해의 미숙 장원 작가님의 이 책은 제가 한번 볼까요? 2019년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9년 봄에 이 책이 출간이 됐고요. 올해의 미숙 만화가 정원 작가님의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시내 21의 기사를 보시면 우리 작가님 이야기를 보실 수 있고 이 책은 이 정원 작가님의 첫 번째 장편 만화이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완성도 있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미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처음에 올해의 미숙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는 조금 뭔가 부족했어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표지에 등장하는 이분이 주인공 미숙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이 장미숙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사실 미숙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미숙아 하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내성적인 약간은 좀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이 미숙이의 아버지는 시인이고요. 장호식이라고 하는 시인으로 그려지고 있고, 문학도로서 아내를 만나고 낳은 첫 번째 딸은 장정숙, 그리고 두 번째 딸이 장미숙, 이렇게 내 가족의 이야기이고 미숙이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에서는 사실 언니 장정숙이 그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서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까지를 1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과 고등학교를 그만둘 때까지 2부, 그리고 그 이후에 3부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 시절 90년대 중후반부터 나이로 보면 2002년도에 그 미숙이 대학을 갈 나이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그 시절에 또 그 이전 세대의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은 아주 전형적인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장호식이라고 하는 미숙이의 아버지는 시인이지만 한 권의 책을 냈고 시인이지만 굉장히 다분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는 폭력적인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미숙이는 언니에게 기대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니도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닮아서 미숙이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해서 제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미숙이에게 이렇게 호감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친구가 미숙이를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제이는 약간 보이시한, 키도 크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당시 청소년들의 그 일탈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담배를 스스럼 없이 피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미숙이는 약간 이 제이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제이의 어떤 그 제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뒷 배경은 제대로 잘 그려지고 있지 않지만 제이가 중학교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인절미 색깔의 강아지, 그러니까 진돗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진돗개인 줄 알고 굉장히 잘 해주다가 진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진도라고 할까? 인절미 색깔을 닮았으니까 절미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진도를 아버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아껴주고 그렇게 하다가 절미죠? 이 진도를 나중에 이제 진돗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자기가 그 싼 똥을 먹고 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굉장히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비치게 되고 미숙이는 제이는 학교에서의 어떤 사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그런 진도 그 강아지를 아버지가 방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마지막 장면에서 데려왔으면 끝까지 좀 책임지지 하면서 욕하는 그런 장면으로 일부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죠. 사실 중학교 시절에도 미숙이는 문학적인 아버지의 소양을 닮았는지 문학적 재능을 보이게 되고 학교에서 어떤 그 문학 대회에 공모전 같은 데 내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고등학교에 가서 여전히 미숙이는 좀 고등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이고 그런 모습인데 그 학교에서 제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2부에서는 제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집니다. 제이에게는 사실 집과 학교 그리고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찾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어떤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미숙이에게
구원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이가 이 미숙이와 함께 전주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둘이 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둘이 미숙이는 어쩌면 제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그려지게 되는데요. 폭력적인 아버지, 또 그리고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난한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제이가 공모전에 소설을 써내게 되고, 그 사실을 나중에 미숙이가 알게 되고, 그걸 보고 제이에게 따지면서 그리고 제이는 거기에 또 이게 뭐래?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2부는 거기에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3부는 완전히 좀 달라진 미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3학년 다 마치지 않고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그 관계에서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독립적인 미숙이가 아니었다면 3부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미숙이는 이제 이전까지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주체적으로 집으로부터도 독립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 과정도 마치고, 그리고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방도 얻어가지고 집에 있던 그 진도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야, 아빠가 부르던 그 진도 네 이름 아니니까 절미라고 할게, 절미야, 이렇게 부르면서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렇게 3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버지는 또 암에 걸려서, 골수암에 걸려서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후에 언니도 또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숙이가 숲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절미라고 말씀드렸던 진도,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서 진도가 따라오는, 그 절미가 따라오는 모습을 미숙이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장면에 그려진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그동안의 일들은 과거의 일인데 여기는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숲길로 올라가는 미숙이와 절미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책이 끝나게 되거든요. 올해의 미숙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굴레에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또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만화가 굉장히 완성도 있고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만화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리엔탈 피아노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올해의 미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작가의 경험적인, 자기 체험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작가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었는가 하고 작가님께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 하신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많이 물어본대요. 특히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과장되지 않았는지, 이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또 취재를 또 꼼꼼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그리면서 작가님이 생각했던 중요한 그 당시의 문제의식은 독립이라고 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부, 2부, 3부 그 과정을 통해서 미숙이가
가족으로부터, 가족 관계로부터 좀 성장해가고 그리고 독립해 가는 그런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드리고 적극 또 추천 만화로 그래픽 노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렇게 뵙고 또 그래픽 노블 오리엔탈 피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SNS 클럽하우스 있죠? 클럽하우스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저희가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 전문 팟캐스트 오감수다 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팟캐스트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오감수다의 공자님, 히도리님, 그리고 코델레아님 같이 하시고요. 또 카툰 캠퍼스라고 하는 기관의 우리 염 실장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누구나 클럽하우스 하시면 저희 그래픽 노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는데 클럽 가입하시고, 또 뭐 클럽 가입하지 않으셔도 클럽하우스 이용자는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방이니까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미숙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